반갑습니다. 닥코스TV의 닥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전세를 살면서 과연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전세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2배 빨리 획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2011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신혼집,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가 처음에 신혼집을 와이프 회사 근처에 있는 아주 20년 넘은 구축 18평이었는지 16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10평대의 아주 구축 아파트에서 그때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세로 시작했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전라도 쪽에 근무를 했었고, 와이프는 어차피 대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자주 뭐 주말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와이프 회사 근처에 잡으면 출퇴근 시간도 아끼고 좋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전세 금액이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나죠.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중에 있던, 그 전까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모았던 돈을 다 이렇게 긁어 모으니까 딱 그 정도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그때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초부터 2011년 초부터 해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알아봤었죠. 근데 이제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 것인가 계속적으로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딱 시작할 초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수적이었거든요. 아주 대출은 절대 안 돼. 대출 받아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야. 대출은 빚지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신 모두, 거의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4,700만 원에 딱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정말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또 16평, 18평 그 아파트에 전세로 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아주 큰 금액이었지만, 누가 보면, 지금 보면 이제 4,700만 원짜리 이런 아파트 전세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세를 지금이라도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 또는 저처럼 그때 당시에 신혼부부들, 또는 뭐 결혼해서 얼마 안 되신 분들, 전세를 살면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빨리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제가 고민해 봤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요, 정말로 저렴한 구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축, 정말 저렴한 구축 아파트 또는 빌라 또는 주택, 리모델링 되어 있으면 좋겠죠. 제가 볼 땐 거기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냥 대규모 단지가 아닌 한 동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신도시 쪽에 있는, 그리고 원룸에 있는, 원룸 건물에 있는, 원룸 말고 투룸, 쓰리룸에 있는 그런 방을 잡아서 전세로 들어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이 전세로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싼 전세, 엄청나게 좋고 뭐 큰 규모의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가면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룰 수가 없다는 전제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고 구축이고 오래된, 그래도 수리는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는 다세대 빌라, 또는 원룸 건물에 투룸, 쓰리룸 건물에서 쉐어하자, 또는 원룸 건물에 조금 큰 원룸 방에서 혼자 살거나, 또는 신혼부부 시작을 거기서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계속적으로 전세금을 줄이면서, 전세금을 줄이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거주에 사용하는, 거주에 이용되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한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최신식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살기는 싫은데 그래도 조금 내가 어느 정도 모아놓은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전세로 시작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나 혼자 또는 우리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앞으로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빨리 이루겠다.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봤기 때문에 정말 구축이고 오래되고 또 이렇게 뭐 저렴한 구축, 주택, 모델링 되어 있는 뭐 다세대 빌라, 또 원룸 건물의 원투룸에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신도시라든지 또는 위치라든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가면 특징이 어떨까요? 앞으로 전세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를 확률이 없다는 거죠. 또는 그 주변에 분양 물량이 좀 예정돼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세가가 하락해서 기존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역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전세금이 별로 없고 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거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앞으로 전세금을 최소한으로 해서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앞으로 모일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 종잣돈으로 모아서 내가 앞으로 정말 투자하는데 앞으로 내가 경제 자유를 이루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입지가 좋지 않은 곳 또는 역세권이 아닌 곳 좀 떨어진 곳 신도시 이런 쪽에 가셔서 전세가가 적은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서 그 돈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반전세 제도 아시나요, 여러분들? 위쪽에서는 반월세라 그러나요? 반전세 또는 반월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세 비용, 그러니까 거기 전세에 들어가는 올 전세로 들어가면 돈이 많기 때문에 반전세, 그러니까 보증금을 조금 낮추면서 대신에 월세를 조금 같이 올리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엉덩이에 내가 깔고 있는 돈을 계속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종잣돈을 모아서 그 종잣돈을 이용해서 투자금으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실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 들어갈 지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입지가 좋다거나 수요가 계속적으로 끊기지 않는다거나 앞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들 지역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있죠. 그러면 내가 전세 살면서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또 그만큼의 전세 올린 만큼의 금액을 또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모은 것을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이 전세금 올려주기 위해 급급한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 여기에 선택하는 게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 다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장과 멀어질 수 있죠. 또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세대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주거 환경적인 면으로서는 좋지 않을 수 있죠. 또 육아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마트라든지 영화관 등등 상가 건물, 상가 형성된 그런 위치랑 멀어져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멀 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하고도 멀 수도 있고 따지면 복도식 아파트일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맞춰가지고 그냥 뭐 나 그냥 부자 되기 포기할래, 그냥 현실에 남들 살듯이 살래,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지금은 좀 주거환경이 나쁘고 뭐 아파트 정말 최신의 아파트가 아니지만 젊을 때 조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종잣돈을 또 앞으로 모을 종잣돈을 모두 다 내가 지금 원하는 투자 쪽으로 다 쏟아부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경제적 자유를 더 하루라도 빨리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제가 볼 땐 다른 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 아니면 이거거든요. 둘 다 잘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그냥 살면서 나중에 나에게 큰 위기로 닥쳐오든지 또는 계속적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는 그런 집주인 좋은 일만 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는 두 번째 후자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지금을 조금 공부하고 노력하시고 고생한다 하더라도 더 앞으로 나아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자산을 불리시면서 현금 흐름도 만드시는 그런 투자자의 길로 가셔서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룩하느냐가 정말 후자 쪽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집 살 때 대출 받아서 뭐 20년, 30년 같이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방식으로 쭉 되면 어차피 20년, 30년 뒤에는 그 집이 내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현금 흐름이 없다 그러면 그 집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주택연금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다행인데 전세를 계속 살면서 내 집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위치에 살면서 2년 또 4년 뒤에 계속적으로 전세금만 올려줘서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모은 돈, 또 그 돈을 또 모을 수 없으니까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또 그 돈을 집주인에게 주는 이런 악순환적인 구조에 빠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조차 하지 않는, 내가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또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모으고 남들처럼 살고 할 거 다 하고 행복하게 다 살고 현실적으로 모두 다 우리가 이룰 수는 없다. 모두 다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떤 선택을 하시는게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고 또 영원히 이루지 못할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